이직이 쉬운 직업이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는데요.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직은 언제나 고민이 되고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이직 고민을 하는 이유에 대해 5가지 정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원장님과의 부딪힘.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부딪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한마디라도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괜히 더 짜증나고 비꼬는 것 같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괜히 내 욕하고 다니는 것 같고, 이때 대처법은 크게 2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만두거나 계약기간 동안 눈기 모두 닫고 기간을 끝까지 버텨내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내 직업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직장이라면 내려놓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회복이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아하는데도 이유가 없지만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치과 내에서 해야 하는 일,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3번 같은 문제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나의 스킬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부딪힘을 버티고 계약기간을 성실히 채우는 경우는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어딜 가도 결국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혹은 약속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간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른 것이겠죠. 이러한 경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과 책임감은 최고로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대인 관계가 힘들지만 버티기로 하셨을 경우에는 내 기술 연마나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배우고 퇴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직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더 다양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한 치과에서 하는 일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치과는 하루 종일 발치만 하기도 하고, 어떤 치과는 프랩 임프레션만 하기도 하고,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치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있고 한두 종류 일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른 일들은 접할 기회조차 없게 되죠. 하루 종일 발치만 하는 치과에서 일했다. 그런데 나는 치주 치료도 보고 싶고 더 많은 케이스를 접하고 싶다. 이럴 땐 고민 말고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직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요. 저는 3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으면 크라운을 씌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년차까지 함께 일했던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했을 때 신경치료도 하지 않은 치아에 크라운 프랩 임프레션 예약이 잡힌 환자를 보고 예약 잘못 잡았다는 말을 했었어요.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갔었을 텐데. 각 치과마다 진료를 하는 방식이 다르고 따르는 이론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직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을 벗어나야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물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소화해야 됩니다. 아니, 현재 일도 소화를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진료를 내가 보기만 한다고 해서 직업적으로 무조건 성장하지는 않게 되죠. 우리가 교과서로 이론을 배우듯이 기본이 되는 요소들은 다른 치과에 가도 거의 비슷해요. 현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직을 하면 새로운 치과의 적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일하는 치과에서 수행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때 더 많은 케이스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직업적 성장을 위해 이직을 추천드립니다. 3번째, 월급을 올리고 싶어서. 치과위생사 월급은 취업을 할 때 정해지고요. 1년 정도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입사를 합니다. 월급 인상은 같은 치과에서 재계약을 하면 통상적으로 월 10에서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만약 1~2년 차 때 일을 다 배우고 하는 일에 비해 급여 인상 폭이 너무 적거나
너무 낮은 월급이라면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3년 차가 되면서 이직으로 기본급 30만 원에 인센티브까지 붙여서 월급을 대폭 올린 적이 있었어요. 나의 업무 능력이 나쁘지 않고 현재 치과가 마음에 든다면 월 급여 인상폭을 다시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급여를 제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맞지 않는다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것보다 한 번쯤 치과와 이야기를 하면 나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도 있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치과에도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 주 내원 환자 연령대가 내가 다루기 어려워서, 혹은 까다로운 환자 내원이 많은 치과라서. 치과가 위치한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내원 환자군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치과는 젊은 직장인이 주로 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오는 치과도 있어요. 주 내원 환자 연령이 내가 스스로 대하기에 어려운 타입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직을 하고 나서 전에 일했던 치과와 다른 연령대를 볼 수도 있지만, 똑같이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폭의 연령대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 환자 연령층을 면접 보실 때 원장님과 상의를 해보고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까다로운 환자 내원이 많은 치과라서 이직을 고민하실 경우에는 원장님의 대처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간혹 모든 일을 직원 탓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정말 가끔 계세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직원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환자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너나 직장 동료들의 행동을 한번 보고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환자라도 다른 직원이나 원장님의 대처가 좋다면은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까다로운 환자는 14년을 일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다섯째, 업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요즘은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 치과가 늘어나고 주 3.5일, 4일 이런 업무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 공고들을 보면 도대체 지금 치과는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복지가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비참해지고 싶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조금만 좋은 조건을 보면 지금 내가 비참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력서 내보시고 면접을 한번 보세요. 비교되는 조건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괜히 놓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쉬워지면 지금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다른 데로 신경이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일하는 사람은 짧게 일하고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니까요. 한 가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보면 짧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주는 치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과 복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시간과 월급이 비례하도록 제도를 만든 치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직접 면접을 보시던지 아니면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직을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직 사유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변함없는 사실은 할 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직 후에 치과 적응이 빠릅니다. 이직을 하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곳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은 내가 원하는 건 다 맞춰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직을 한다면 거기에도 만족을 못하고 다시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럼 직업의 깊이감이 없어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직업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을 오래 다닐 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치과의생사 선생님은 10년간 소아치과에서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같은 곳에서 일했을 때 장점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번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정과가 됐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임상이든 꾸준함이라는 것은 멀리 보았을 때 성장을 이루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과의생사로서 직업적 성장은 중요하고요. 그 성장은 한 곳에서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도망치듯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성장 없이 껍데기만 치과 임상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을 언젠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직이 쉬운 직업이라 그것이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개인 사정에 맞게 내가 한 선택에 후회 없게 신중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치과의생사로 살아야 한다면 지금 나의 선택이 훗날 미래에 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직으로 고민 중인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